한가위 대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차량들로 가득 메운 일요일 아침, 저는 금오산으로 가는 안내산악회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추석을 쇠로 고향을 찾은 적이 없어 이때쯤에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오산에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예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자 고속도로에는 차가 가득했고 당연히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탄 버스는 다행스럽게도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예상보다 빠른 10시에 금오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초에 현월봉 정상까지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때 길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다시 찾게 되어 낯익은 길이라 편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대해 폭포까지 처음 1.3km는 길도 넓고 경사도 비교적 가파르지 않아서 별로 어렵지 않은 구간입니다. 금오산은 경북 구미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미와 김천, 칠곡의 3개 시군에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 높이는 976m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원래 이름은 대본산이었는데 금오산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건너와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이 이곳을 지나다가 저녁놀 속으로 황금빛 까마귀가 나는 모습을 보고 쇠금자와 까마귀 오자를 써서 금오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금오산은 1000m가 조금 안 되는 산으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차장의 출발 지점이 해발 100m 부근이라 정상까지는 거의 900m 높이를 올라가는 셈인데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난한 편이어서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떠난 지 40분쯤 지났을 때 길 오른쪽으로 신라말 도성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해운사에 도착했습니다. 해운사의 대웅전 너머로는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 여기에는 도성국사가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천연동굴인 도선굴이 있습니다. 도선굴까지 오르는 길은 기암절벽을 파내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정도로 낸 길이라서 꽤 험하고 아슬아슬한데 발 아래 펼쳐지는 풍경은 참으로 멋집니다. 도선굴은 길이 7.2m, 너비 4.8m, 높이 4.5m로 굴 자체로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연인원 100여 명이 피난했다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는 높이 27m의 대해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400여 m 지점,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에 위치한 대해 폭포는 물소리가 금오산을 울린다고 하여 한자로 울명자와 쇠금자를 써서 명금폭포라고도 불리며 등산객들에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가뭄 탓에 물이 별로 없어 멋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해 폭포에서부터 본격적인 금오산 산행이 시작됩니다. 대폭포를 지나면 대폭포에 올라올 때까지 비교적 완만한 오르막을 올라왔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60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숨이 가빠 헐떡거릴 정도로 가파르다 하여 할딱고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좀 빨리 걸으면 10분, 천천히 걸으면 15분 걸려 할딱고개를 오르면 금오산 저수지와 구미 시내의 일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딱고개는 올라갈 때까지 고생하기도 한데다가 정상까지 급경사길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멋진 경치를 보며 쉬어가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할딱고개에서 잠시 숨을 돌린 저는 힘을 내서 다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금오산의 능선을 유심히 보면 임금왕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녁눈에 물든 금오산을 보면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이라 하여 한자로 누울 와자와 붙여불자, 모양상자를 써서 와불상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으며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이 산을 보고 왕기가 서려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산지역은 예로부터 인재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서 조선 중기의 시작자 이중환은 팽리지에서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서 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할딱고기를 떠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열심히 걸어 4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오른쪽 길은 0.9km를 걸어 바로 현월봉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 길은 오영 돌탑과 마의 열의 입상 그리고 약사암을 거쳐 현월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왔을 때 현월봉으로 바로 가는 오른쪽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오영 돌탑과 마의 열의 입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왼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10분 가까이 걸어가니 돌탑들이 나타나길래 저기가 오영 돌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영 돌탑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라기보다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 궁금했는데 오마이뉴스에는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오영 돌탑은 한 할아버지가 죽은 손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10년 동안 쌓은 것이라 하며 이름은 금오산의 오자와 손주의 이름에서 형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손주 형석이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게 되자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대신해 돌보았는데 10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저는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의 열의 입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불상은 자연 암벽 보소리의 튀어나온 부분에 좌우를 나누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눈매가 가늘고 입이 작아 신라시대의 불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손은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해석불에서 500m를 더 가니 금오산 정상 바로 아래 깎아지른 절벽에 바짝 붙어있는 약사암이 나옵니다. 불교신문에 따르면 기암 절벽 아래에 자리한 약사암은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는데 당시의 유적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고 하며 현존하는 정각들도 모두 근세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약사암의 중심 정각인 약사전은 기암 절벽 밑에 남향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약사암은 옛날부터 수행처로 유명해서 오늘날까지 수행자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영험도량으로 소문이 나면서 기도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사암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주변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멋진 경치를 전혀 내려다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험한 바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지어놓은 약사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뒤 저는 금오산 꼭대기인 976m 현월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구미를 내려다보니 금오산은 구미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미지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거의 전망을 볼 수 없었던 약사암에서와 달리 다행히 현월봉에서는 안개 사이로 구미 시내와 낙동강,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6월 초에 찍은 영상에서는 안개나 구름이 없어 훨씬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오산에 오르니 세 사람의 지인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행정고시 동기생으로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12년 동안 열정을 불태웠던 남유진 시장, 대학 친구로 몸담고 있는 회사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김천이 고향인 한 친구와 구미에서 근무했던 한 친구가 그들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 이용했던 길을 피하고 성암마을을 지나 원시림 숲을 통과하여 대해 폭포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성암마을로 가는 길이 찾기도 어렵고 길 상태도 좋지 않아 조금 고생했습니다. 성암마을은 금오산 정상에서 800m 정도 내려와 해발 8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던 마을인데 우물과 못이 많아서
산 아래 마을보다 오히려 물 걱정이 적었다고 하며 지금도 이곳에는 여러 개의 습지가 있습니다. 17세기 김하정의 유금호 산록에는 이곳에 40여호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감자가 대표 농산물이었고 우와, 배추, 옥수수, 더덕 등을 재배하였으며 1971년 화전민 독가촌 철거 당시 8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안마을을 지나 대해폭포로 가는 길 2km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숲길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기록을 보지 못하였는데 성안마을의 습지 영향인지 울창한 원시림이 우거져 있어 깊은 산속을 지나는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금오산을 내려온 저는 주차장 가까이에 있는 야은역사 체험관과 채미정에 들렀습니다. 야은역사 체험관은 고려말 성리학자이며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과 함께 고려 삼은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은 길재 선생의 사상과 학문에 대해 사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야은은 고려 창왕 때 고려의 국운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어머니 봉양을 핑계로 고향인 구미선산으로 내려와 조선조에 출사하지 않고 선산에 응가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 김종직,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사림의 학풍을 일으켰습니다. 채미정은 야은 길재의 충절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1768년 건립된 정자입니다. 채미정의 채미는 고사리를 캔다는 뜻으로 길재가 고려 왕조의 절의를 지킨 것이 중국의 백의와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절의를 지킨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 흥기문을 들어서면 단정한 석축 위에 채미정이 올라서 있습니다. 채미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한가운데에 온도를 놓고 사방에 위로 들어서 여는 열개창을 달았으며 여름에는 창을 들어 올려 전체가 시원하게 트이고 겨울에는 창을 닫아 온기를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미정 뒤쪽으로는 길재 선생의 유어비를 세워놓은 유허각, 선생의 영정과 숙종의 어필 오원구가 걸린 경모각이 있고 왼쪽으로는 공부를 하던 구인재가 있습니다. 야은 역사 체험관과 채미정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두 번째 금오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금오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